얘기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나오면 왜 이게 나왔을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다 보니 뭐가 또 필요하네? 뭐가 또 필요하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딱딱딱 끊어지는 내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원 분류를 딱딱딱 끊어놨을 때 선생님 입맛이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생각보다 피곤하죠. 그래서 그냥 쭉 흐름대로 따라가고 이제 배웠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교재에 있는 걸 숙제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원이라고? 야 이씨. 반지름 거의 한 점이 중심? 여기 중심 있으면 여기서부터 반지름 길이 떨어진 얘들이 그게 모이는 거. 이미의 한 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원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임의의 한 점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처음 정해주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원의 그렇죠. 중심이라고 부르고 얘를 알파벳 문자, 대문자 5를 써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5요? 네. 마치 원점처럼 보이죠? 그 5를 써서 똑같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리는 이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지. 거리의 뜻. 거리의 뜻이요? 네. 뭐였어? 내가 조만간 이 새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턴다 너 조심해라 진짜. 거리 가장 짧은 길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반지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소문자 R을 써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마지막 줄에 있는 점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도 돼요. 뭐냐? 자취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확인됩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자취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나올 때 그때 처음 들으면 좀 너무 많이 생소해. 그러니까 그냥 자취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좌표평면을 일단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찍어야 되겠지. 그 임의의 한 점이 원점이라고 기준을 잡자고요. 여기가 그러면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지. 한 점 하나를 딱 잡고 이 점을 P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P점의 좌표는 X, Y입니다. 이때 여기 보는 이 선분 OP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 R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이 원점에서부터 R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지. 그렇죠. 그 점들을 우리가 다 이어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선들 곡선 자체가 무수히 많은 점의 모임이지. 즉 이거를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OP라는 하나의 선분이 이 P라는 점이 움직인 흔적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자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 이 원이라는 도형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R이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다시 쓴다면 선분 OP의 길이를 제곱한 게 R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 이걸 제곱으로 바꿨을까? OP의 길이는 루트로 나올 거니까.
5px 1이요? 3분 5p의 길이는 루트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제곱으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분 5p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똑똑하다. 은?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이 원이라는 도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 원이라는 도형을 바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구분할 거냐? 일단 기본형부터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형이요? 네. 내가 분명히 전에 함수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모든 함수와 방정식 도형들은 다 기본형, 그 다음 표준형, 그 다음 일반형 세 개로 구분할 거라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기본형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랬지? 기본형이요? 기본적인? 뭐요? 나한테 묻는 거냐? 어? 모양? 기본적인 성질. 내가 꼭 암기해야 될 기본적인 성질들. 그래서 기본형은 무조건 암기하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 기본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잡은 이 임의의 한 점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원점에 있는 게 확실히 알아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형의 첫 번째 관계식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한 게 분명히 r의 제곱이다라고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을 붙여요.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을 제곱한 값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큰 수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0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0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야, 당연한 거 아니냐? 0이 나오게 되면 이 거리가 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P점이 여기 와 있겠지. 얘가 그럼 움직이겠냐? 그냥 점 하나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여기 지금 보아놓은 그림 자체에서 봅시다. 원의 중심의 좌표 찾을 거예요. 얼마죠? 네. 그렇죠. 0,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 찾을 거예요. 얼마죠? 반지름이요? 네. 반지름은 어디요? 그렇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형에서 알아둬야 될 건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확 적죠? 되게 적죠?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식을 봤을 때 기본형에서 원의 중심은 0,0이 있고 반지름의 길은 무조건 r이다. 물론 여기서도 r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음수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냐? 평행이동을 적용하겠죠. 평행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할까?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줄 따라서요?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지죠? X. 세 번째, 표준형이 만들어지죠. 네. 내 말이 어렵나? 표준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표준형의 관계식부터 한번 나열해보자. 첫 번째, 어떻게 쓰면 되죠?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의 완전 제곱이 r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되죠? 그렇죠. 여기 그냥 바로 보고 p, q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요? 뭐라고요? r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중심만 이동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죠. 여기서부터 그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이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많이 보게 될 텐데 표준형에서 결국에는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서 표준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바뀌는 거라고는 중심의 좌표가 바뀌는 게 없어. 중심의 좌표만 알면 내가 관계식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원의 중심 있지. 중심이 이동한 거다라고 해서 중심을 이동시켜 놓고 원의 방정식을 새롭게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방정식을 통째로 옮기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평행이동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이 원이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이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원이 X축에 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여기서 바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적어요? 네. 평행이동을 내 맘대로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축은 뭐야? X축이거나 Y축.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게 당연히 X축에 접하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이 X축에 접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접하면 되겠죠. 혹은 이쪽으로 접혀도 되겠죠. 혹은 이쪽에서 접혀도 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접혀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어디서 접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중심의 좌표가 P,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P, Q라고 생각하면 되지. PQ 값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점 중심에서 축까지 이렇게 내려버리잖아. 반지름을 수직으로 만나지. 네. 왜? 접하게 된다는 얘기가 됐으면 바로 이 축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축이 접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운 원내 중심에서 접선이 있을 때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가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똑같아지는 거니? 이 그림에서 Q가 R이랑 같아지지?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되면 Q는 음수직, 마이너스 Q가 R이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반지름은 양수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Y좌표인 Q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럼 관계식을 쓸 때도 여기 Q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절대값 Q가 들어가서 어떻게 접하는 원인지를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겠지? 어떻게요? 아니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냥 마이너스 Q 쓰면 될 것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플러스 Q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돼요? 양이냐 음이냐를 따져가면서 가는 거니까. 확인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내가 X축이 아니라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림을 또 그려볼까?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원이 이쪽.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식은 어떻게 써요? 혹은 뭐 이렇게. 이따가 써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가 뭐야? P, Q지. 이때 접선은 X축이니 Y축이니? 그렇지, 여기가 접선. 그러면 반지름과 수직으로 만나지. 맞아요? 그럼 누가 같아지는 거야? P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맞죠? 만약에 이쪽에 중심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 R이 뭐랑 같은 거야? 절대값 P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 R 대신에 Q의 제곱 써요. R 대신에 P의 제곱을 쓰냐고? 아니, 그냥 이게 두 개가 같구나라고만 생각하시라고요. 확인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X축이랑 Y축 모두에 접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놨을 때 X, Y축에 모두 접하려면 원이 똑같이 4개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접해도 되겠지? 좀 크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뭐 마음대로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를 내가 P, Q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P하고 Q가 같다? 이번엔 반지름이 이쪽에서는 R이니까 PQ가 서로 R로 똑같겠지.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Q가 아니라 P랑 마이너스 Q.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P랑 Q.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반지름 R이 모양에 따라서 P의 절대값 중에 하나랑 같을 것이고 그리고 Q의 절대값이랑도 같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PQ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를 깔아보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싶어. 그럼 관계식 어떻게 쓰면 될까? 그냥 이거 쓰면 되겠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같아졌어. 그러면 Q 대신에 그냥 R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x-p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y-r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원을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죠. 왜 굳이 Q 대신에 R을 바꿨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반지름 R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야 문제들을 풀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 일부를 R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쳐볼까? 얘? 얘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P, Q라고 하면은 P가 지금 현재 뭐야? P가 R이야? Q가 R이야? 마이너스 P가 R이겠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R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야.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원해보는 형식을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축에 접하는 이 원들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연관성도 찾을 수가 있었고 새롭게 접선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접선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얘기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우리는 단순하게 원이라는 도형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접선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묶어서 가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접선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원에 대한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원과 만나게 되는 하나의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다루지 않아요. 언제 다루게 될 거냐? 다음 시간에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 얘기를 하면서 다루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은 그냥 요 얘기는 건너뛰도록 하자. 단순하게 그냥 이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가는 거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전개할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은 그렇죠. 일반형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형의 첫 번째 관계식부터 볼까요? 이 식을 쭉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나오겠죠. y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px 나오는 거잖아. 마이너스 2p 쓰기 귀찮아. 그래서 그냥 ax로 치환할 겁니다. 마이너스 2qy 나오지? 마이너스 2q 또 쓰기 귀찮아. by로 치환할 겁니다. 그 다음에 p제곱 플러스 q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r제곱이지? 다 쓰기 싫어서 c로 바꿔서 는영으로 잡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형의 형태입니다. 확인돼요? 그럼 이때 두 번째 중심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중심의 좌표요. 이 상태에서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을까?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식이 다시 표준형이라는 이 식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 거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뭘 만들라는 얘기야? 그렇지.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지. 즉 중심의 좌표 그리고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 굳이 공식으로 외우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의 식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곱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자. 이걸로 해서 간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지금부터 고쳐볼 거거든? 그러면 일단 x제곱에 ax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 그 다음 y랑 by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4c가 들어가게 되겠죠.
는 0.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주어진 식을 는 0 대신에 이쪽을 는 해서 이렇게 이항해도 되지. 그럼 결국 반지름을 제곱한 게 여기서 나오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쳐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을 제곱한 게 얘예요 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원은 반지름을 제곱한 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즉 여기에 빼기가 하나 섞임으로써 이 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언제나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4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c 값이 0보다 커요 라는 단서를 붙여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일반형에서 얘를 고치는 걸 하고 중심의 좌표를 만들고 반지름을 제곱한 걸 만들어서 외우라고 시키거든? 하지마. 그냥 문제 딱 풀어놨을 때 여기는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이거 원 아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형에 있는 성질들을 정확하게 더 외워놓고 여기를 토대로 얘까지 분석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 안에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 혹은 질문할 거 혹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바로 말해. 저기 저거는 그럼 다 개수가 있는 거예요? 아, 원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냐고요? 야,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려서 직접 네 손으로 다 해봤는데 여기서 개수가 바뀌겠냐? 응? 뭐 여긴 2고 여긴 3이었으면 좋겠냐? 그게 말이 돼?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래? 그제? 왜 어디선가 본 거 같아? 누나가 보는 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방에 안 들어가는데. 어? 누나 방에 안 들어가? 누나가 뭐 책 보다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몰라? 누나 이과니? 문과니?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몰라? 야, 누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인간아. 응? 뭐야? 갑자기 무슨 마이너스 2x 콤마 루트 3y야? 루트 2x, 루트 3y. 뭘 쓴 거야? 뭐? 뭐요? 이게 뭐야? 뭐?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 보는 거 아니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건데 뭐 그따위 식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어? 여기 점유좌표가 x, y라고 이미 두 점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q라고 생각을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y-q의 완전제곱이 r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루트 2x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씨. 근데 개수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 개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개수가 붙으면 약분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3x제곱 플러스 3y제곱이 7이야. 3으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분의 7로 바꾸면 되잖아. 근데 약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양쪽이 서로 다 달라서?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건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은 이러한 관계식의 형태를 띄어야 원인 거야. 무조건 완전 제곱이 됐다고 해서 원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나랑 슬슬 싸우자는 거지. 기다려.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까지 점검한 거 딱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존나 어려운 내용 얘기할 건데 그거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 안 해갖고 오기만 해봐. 머리에서 다 뽑아버릴 거야. 자, 292쪽. 기본적인 원의 정의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눠서 여기 지금 단원 분류상 2 원의 방정식, 3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원으로 해서 따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줬죠. 확인됩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다는 끝이야. 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번은 건너뛸 거고 3번 빌 받으면은 3번, 4번까지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냥 4번만 얘기하고 간다 그랬지? 아예 그냥 다 하자. 3번하고 4번까지. 어차피 3번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나오거든? 아예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지 뭐. 자, 그 전에 먼저 요거 하나 얘기해 놓고 갈 테니까 잘 봐라 지금부터. 대접다 진짜. 왜 웃냐?
네 무덤 네가 판 거야 지금. 나는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기하에 나오는 2차 곡선에 대한 얘기 할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잘 봐. 자, 원의 정의는 이거였어, 맞지? 여기 옆에다가 하나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하나의 좌표 평면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자리 원을 지금부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중심은 여전히 0,0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나마 내가 너에게 베푸는 R량이다. 중심의 위치 딴 데도 옮겨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을 r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하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증명이 아니라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 자, 하나의 원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원을 가로축과 세로축 두 가지 축 위에 걸쳐서 놨지? 지금 이 가로축에 나와 있는 요 길이가 반지름 r이지. 세로축에 나와 있는 요 길이도 반지름 r이지. 이때 이 r이라는 녀석, 가로축에 있는 r 있지? 이걸 지금부터 k배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로 바뀌지? kr로 바뀌게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 자체를 우리는 원래 x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 x라는 길이가 kr로 지금부터 계산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 다음 세로로 나와 있는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 그럼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r이잖아. 그지? 요 길이를 지금부터 n배 해서 줄일 거야. 이만큼을. 그럼 이 길이를 우리는 y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여전히 그냥 mk가 아니라 mr이겠죠. 네. 확인됩니까?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쁘게 말해보자. 어떻게 말해볼 거냐? 어차피 가로축이지. 요 점의 좌표가 x, 0일 거야. 반지름 r이란 건 알고 있지만 임의의 점으로 해서 x, 0으로 쓸 수 있어. 걔가 k배 늘어난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이 길이가 x였고 k배가 늘어났으니까 kx라고 써도 되지? 마찬가지. 실제로 요 점의 좌표가 0,y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있던 요 길이가 r이 아니라 y겠지. 이 길이가 줄었지. 그러면 my라고 써도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식에서 우리는 스몰 x가 뭐죠? k분의 x죠. 스몰 y는 뭐죠? n분의 y죠. x 대신 이거 여기 대입해도 되죠. y 대신 이거 여기 대입해도 되죠. 대입해서 다시 쓸 겁니다. 그러면 k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되죠. 이게 r제곱 되겠네요. 네가 말하던 약분이 모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줄었지, 늘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확인돼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타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에서 장축과 단축이라는 얘기로 막 번거롭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원과 연결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원이라는 도형 자체가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늘리거나 혹은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적용해서 각각의 자취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불러?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걸 보고 어떤 모양인지 유추할 수 있나요? 이걸 보고요? 네, 돼요. 네가 좀 더 배우면.
타원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이 타원이 이렇게 찌부러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다 알죠. 그럼 그때 가서 하시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원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이걸 가게 생겼냐? 어찌됐건 그냥 이게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약분 안 되잖아요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11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숫자로 등장해서 약분이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타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수학상에서는 나오겠냐? 안 나올 거다. 근데 그때 막 선생님이 막 이상하게 있는데 뭐야? 내가 뭘 이상하게 했어? 얘기해봐 계속. 타원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런 식의 관계식을 가질 거야. y제곱까지 똑같거든? 여기 r제곱 나오는 것까지 빼기로 나오는 경우였어. 식의 정렬이 이렇게 돼. 이거는 쌍곡선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y는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거. 이참수지? 포물선에 대한 얘기도 배워. 그래서 이거를 y제곱이 4px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게 되는 것도 하나를 또 배워. 근데 지금 당장은 이래들은 얘네들까지 얘기하면 너 기억 못해. 의미가 없어. 그러니 타원에 대한 거가 이렇게 나온다 정도까지만 알아도. 그래서 번외로 타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실 잘 봐.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하지.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걸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즉 이거랑 이거 반씩 곱한 게 원의 넓이잖아. 거기에 파이까지 붙이면.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에다가 이 줄어든 길이를 곱하고 파이를 곱하면 타원의 넓이가 될까 안 될까? 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가로 방향이라고 하자.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 지금은 선생님이 k배, m배 했지. 그냥 a배, b배 하면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b배 한 타원의 넓이는 A배를 하고 나면 길이가 얼마가 돼? AR이 되겠지. AR 그리고 BR이 되겠지. 이렇게 넓이로 그냥 나와. 야,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안 된다고. 타원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기하 가서 배우라고. 알았어. 진짜로 궁금해? 오늘 그럼 숙제. 왜? 어떻게 숙제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 영상 찍어놓아서 올린다는 거 얘기해줬지. 예전에 수업하던 거 다 찍어놨다고. 거기 보면 기하와 벡터라는 영상이 있어. 옛날 거예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가면 기하와 벡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한 번만 촬영해서 올렸거든. 거기에서 폼을 쳤다는 쪽이야. 앞에 쪽이야. 1-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거든. 거기 보면은 이 타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놨어. 보고 정리해봐. 보고 정리해오라고. 네 수준에서 딱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놨으니까. 중3들 됐고 선행하면서 했던 거니까 충분히 할 거야. 물론 걔네가 잘하긴 했어. 근데 뭐 너라고 못하겠냐? 하겠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내용들만 나오거든. 양함수, 음함수, 미분하고 막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긴 하거든. 거기까지 볼 필요 없어. 그냥 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는 것만 봐. 그러면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왜 넓이가 이렇게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원래는 이 넓이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거 적분해야 돼. 적분을 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적분을 안 하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얘기를 해줬던 거야. 어쨌든 한번 봐. 보면은 알게 될 거니까. 오늘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이것만 2시간 얘기해야 돼. 네가 결석만 안 했으면 내가 이거 했다. 결석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원이라는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얘기들은 다 한 거야. 확인돼요? 그럼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봐. 자, 일단 한번 보고 가자. 앞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 1번 문제 봐봐. 295쪽이야. 중심이 여기 있고 점 여기를 지난데.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대충 만들 수 있지.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 r제곱. 맞죠? 그럼 r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1,6이 원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성립하게 만드는 r제곱 값을 찾아서 직접 원방을 찾아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그랬지?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어디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이는 원 있잖아? 요 점이랑 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그럼 결국에 거기 주어지는 A, B 사이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지. 원의 중심.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찾고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돼.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반지름. 그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든 찾아야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라고 생각하면 원방은 그냥 문제가 술술 넘어가십니다. 두 가지만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로 한 점 넘겨서 필수예제 3번입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고 나오지. 근데 정확하게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우린 뭐라고 쓰면 돼? a, 3a-5라고 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원방 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표준형 만들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미지수가 a와 r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침 딱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개 주는 거잖아. 연립하라는 얘기지 뭐. 확인됩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4번. 응? 들어가? 필수예제 4번. 뭐가 1번이에요? 필수예제 4번이 일반형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아, 그냥? 아, 오케이. 그럼 이 일반형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바꾸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약간의 스킬, 편법이거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도 되지. 근데 우리 반대로 중심 알고 반지름 알잖아? 표준형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서 전개하면 일반형이랑 똑같은 모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 네가 맞는 방법으로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지금처럼 일반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랬지? 뭐 해야 돼? 반지름을 제곱한 길이가 나올 텐데 걔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필수형 5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럼 필수예제 6번입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앞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 점이 원 위에 있다라는 것만 나오지 뭐 지름의 양끝점도 아니고 하니까 중심의 좌표를 찾기가 난감한 상황이란 말이지. 중심의 좌표를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빡세.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그냥 일반형 관계식 보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지. a, b, c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지. 미지수 3개지. 마침 대입할 수 있는 숫자도 몇 개야? 3개지. 맞아요? 3개 대입해서 a, b, c 값 직접 찾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게 제일 심플하니까 그렇게 가. 자, 그러면 필수예제 7번입니다. 축에 접하는 거죠. 원과 중심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원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x좌표의 절대값. 맞아요? 개뿔이나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x축에 접하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요? y좌표가 똑같겠지. y좌표 절대값이.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헷갈리거든, 축에 접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좀 익숙해지기 전까진 옆에다가 대충 그려, 그냥. 이지랄로, 이런 식으로. 되려면, 누가 같구나, x가 같구나, y가 같구나 확인했잖아. 그리면서 확인해. 오케이? 자, 넘어가 보죠. 필수예제 8번.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아폴로니우스 수원이야. 필수 예제 8번 보라니까. 나 진짜 저거 깐다. 너 조심해라 너. 필수 예제 8번.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내용이지? 네. 자, 필수 예제 9번 나오죠. 이번 숙제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거 자취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별표를 많이 쳐놓으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별표 많이 쳐두고 이번 숙제에서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원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전부 다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위치관계가 원래 두 가지 위치관계를 따져야 되거든요. 하나만 합시다. 두 가지 위치관계요? 두 가지 위치관계 중에 한 위치관계만 합시다. 두 개 다 하기에는 너무 빡세니까. 3개 있나요? 두 개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야, 두 가지 위치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3개 있나요는 뭐야? 아니, 안 난다거나. 어? 안 난다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위치관계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는요. 원래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있었던 거거든요. 1학년 2학기요?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단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설명 안 했어. 왜냐? 1학년 때 시험 봤잖아. 그때 지겹게 하고 가거든.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이걸 배웠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하거든. 이거 비었나요? 이렇다니까? 자, 첫 번째 위치관계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위치관계는요.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두 번째 있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만 얘기를 하겠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도형은 원이 하나가 있어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쳐 웃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그림 우리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야? 이런 위치관계 어떤 위치관계야? 꼬인 위치? 야, 이 미친놈아, 평면인데 무슨 꼬인 위치야? 서로 만나지? 그렇지, 않는다 라고 부르는 위치관계가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점이 있다 없다? 같은 의미로 교점이 연계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 됩니다. 확인돼요? 자, 이때 우리는 지금부터 함수를 쓸 때는 y는 fx라고 쓰죠. 근데 도형을 쓸 때는요, 뭐라고 쓰게 되냐면요, f에 x, y가 0이다라고 적습니다. 도형. 네. x랑 y 두 개의 문자가 다 들어가 있고 는 0으로 끝나는. 그럼 원도 마찬가지로 g에 x, y가 0이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0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f의 x, y라는 식과 g의 x, y라는 식을 같다고 했을 때 그 식의 판별식을 만들어 보면 교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죠. 작다라는 얘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그림을 하나 도입할 건데 원의 중심에서 점이죠. 직선까지의 거리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축약해서 중심거리 D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중심거리 D. 네. 여기서는 이 중심거리라는 단어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중심거리 D가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요 길이죠. 요 길이랑 비교하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면 D와 R 사이의 값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만나지 않을 때는요? 네, 이 그림 안에선. 만나지 않으면 D가 크다. 그렇죠. D가 더 크겠죠. 그래서 R보다 D가 크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의미입니다. R보다 D가 크다. 확인됩니까? 이 네 가지 말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일부러 색깔별로 구분해 놨어요. 나중에라도
이제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라고요.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위치 관계상에서 이 그림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저 새끼 또 갑자기 또 혼자 붙네. 원과 직선 사이에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즉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원과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거리는 어떻게 써요?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원 위에 점이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 무수히 많은 거리 중에 최소와 최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 거리라는 녀석은 어떻게 우리가 재게 될 거냐면요. 가장 짧은 길이를 일단 찾아보자고요. 언제겠어요? 직선에 최대한 가까워야 되죠. 이거를 그냥 최대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여기서 반지름만 빼면 바로 여기 보이는 거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의 최소를 얼마로 잡게 되느냐? 중심거리 D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걸로 잡습니다. 그럼 최대는요? 당연히 멀리까지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는요, 중심거리 D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내용 하나를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 떠올려 주셔야 된다. 이해되니? 믿어도 되니? 알았어. 믿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치 관계로 갑니다. 원과 직선이 지금 저렇게 떨어져 있었죠? 가까워질 겁니다. 오, 역시 아는 척 쩌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O라는 원이 있겠죠? 이때 둘이 여기 만나게 되는 점이 하나가 생기겠죠? 이 점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접점이라고 불러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말로 설명해 보죠. 그렇지. 일단 노란색의 의미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원의 중심은 점이 아니죠. 중심이 점이지 뭐 선이에요? 이게 점 아니에요? 설마 이거 본 거야? 이거 본 거 맞지? 점이에요. 점이에요? 그럼 중심이 점이지. 야, 원의 정의가 뭐였어?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왜 이래? 그럼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세 점에서 만나겠냐?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이 점까지 포함해서 원이냐? 아니면 이 테두리가 원이냐? 근데 왜 지랄? 자, 교점이 몇 개죠? 지금 계속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의 x, y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갑시다. 이거랑 g의 x, y 둘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0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림상에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중심거리 d가 되겠죠? 접점까지가. 근데 반지름의 길 r도 같은 길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둘이 서로 접하게 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r과 d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r과 d가 같아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관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 하얀색 표현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표현이에요. 1학년 2학기요? 네, 같은 표현으로 여기서 뭐라고 부를까요? 접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을 평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하나의 직선이 원 밖에 있다. 혹은 원이 직선 밖에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접한다는 안 되는데요?
미안해. 그냥 지금부터라도 기억해놔. 그러면 할 말이 없다 내가. 자,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 접하는 관계 있죠. 접한다라는 관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L이라는 선을 뭘로 해석하게 될 거야? 그렇죠. 접선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접선을 그냥 건너갈 수 없겠죠. 접선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걸 생각해 볼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닥쳐. 믿지 않아.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접점은 아는 상태인가요? 네? 접점은 아는 상태예요. 접점이 누군지 아냐고요? 알겠냐? 물론 문제의 형태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어질 거야. 자, 일단 접선이잖아. 그러면은 직선을 얘기하는 거지. 직선의 관계식을 내가 찾고 싶어. 두 가지 정보만 알면 돼. 첫 번째 뭐? 기울기. 두 번째? 임의의 한 점. 반드시 지나는 점. 저 새끼 아까부터 어제부터 절편 겁나 좋아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랑 임의의 한 점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버리면 걔가 바로 접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임의의 한 점만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네. P, Q라는 점이. 물론 원의 방정식은 주겠죠.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원이랑 수는 줘요? 네. 임의의 한 점? 그때는 어차피 요거잖아. 임의의 한 점하고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원이랑 우리가 임의의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어?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하자. 점의 좌표 아니까 x-p 플러스 q라고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저기 보이는 그림상에서 얘가 f지? 맞아요? g는 1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두 개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이 0되게 만드는 n값 찾아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찾을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방법. 혹은 두 번째. 이거 이용해도 돼. 원의 방정식을 주면 중심의 좌표 알 거 아니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분명히 m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게 반지름의 길이는 이쁘게 줄 거 아니야. 같으면 되잖아. 같게 만드는 n값 찾으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거를 매번 풀 때마다 하기엔 너무 귀찮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식화시킨다. 그래서 공식화시키는 내용 증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그냥 중심의 좌표를 원점으로 잡고 가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제곱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접점의 좌표 보이지? 이거를 우리가 P, Q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려지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할 거야. 어떻게 갈 거냐면 만들 거야. 그러면 관계식의 모양이 y는 기울기가 m이고 x-p에다가 플러스 q다라고 쓰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전개하자. 아니다. 전개하자. 그러면 mx 마이너 y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pm 플러스 q가 0 되는 거지.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재는 거야. 원점이잖아. 나 원점으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자, 공식으로 만들면 루트 m의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pm 플러스 q가 돼버리겠지? 이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 r이랑 똑같겠네요. 양변 제곱할 거야. 이거 넘기면서 제곱할 거야. 그러면 r의 제곱에다가
m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겠죠. 는 제곱하면 p의 제곱에 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pqm 플러스 q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이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봐.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m이지. 근데 이 반지름하고 수직으로 만나지. 그러면 우리는 m 대신에 이 기울기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pq로 나타낼 수 있겠지? 이 기울기 찾아봐. 마이너스 p분의 q죠. 아니다. 그냥 p분의 q죠. 한 점에서 다른 점 빼면 되잖아. x의 변화량 p, y의 변화량 q. 그러면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m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q분의 p가 되겠지? 대입할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r의 제곱에다가 q의 제곱 분의 p의 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q의 제곱 분의 p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q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p의 제곱 m은 대입했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분모에 있는 q제곱 너무 싫어서 모두 곱해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r의 제곱 괄호하고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p의 4제곱 플러스 2p제곱 q제곱 플러스 q의 4제곱 되는 거지? 자, 이때 p, q가 원 위의 점이지.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r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확인돼요? 그러면 r의 4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에 완전 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r제곱 되는 거지? 맞아? 이게 뭐야? 이거요? 이게 맞아?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PQ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우리는 뭘 찾고 싶었던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야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접선이야? 그냥 같다라는 성질만 밝힌 거지? 식전개를 애초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였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걸 찾은 이상 문제는 그냥 끝난 거였어. 왜? 기울기 m만 찾으면 접선 만드는 거였잖아.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자, 대입하자. 그럼 y는 마이너스 q분의 px 플러스 q분의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지. q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qy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되지? 요것만 이항하자. 그러면 px 플러스 qy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지? r제곱이네? 맞아요? 접선의 방식 완성됐지? 즉 공식화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 공식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이지? 위의 점 p,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우리는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x제곱에서 x 하나 대신에 점의 좌표 x좌표 바꾸면 되지? 바로 px 그 다음에 qy r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p, q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래에요? 이렇게. 아래.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야. 그냥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접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위의 점이라고 하면 접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네. 이 접점이 아니라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죠? 그때는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어차피 이거 만들어진 건 똑같지. 근데 이 m 값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m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때. 확인돼요? 즉, 두 번째, 만약에 위에서의 접선이 아니라 지금처럼 m을 찾아야 되는 경우라면 그땐 공식이 따로 없어. 실제로는 있어. 언제 외우냐면 기하 벡터 가서 타원의 접선 찾을 때도 배워.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해. 그거는 외우지도 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이걸로 찾는 걸로 연습하세요.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확인됩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중심이 0,0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y-q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라고 돼 있거든. 이거 위의 점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로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찾아라 한다라면 똑같이 평행이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지 않아. 여기 두 개 보이지? 아니야. 찾지 말고 공식화 시킬 수 있다니까. 접점일 때는 공식이 된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x-p 해서 한 군데 대입하고 x-p 쓰면 돼. 위에서도 x가 두 개니까 한 군데다 x좌표 대입했잖아. y일 때도 똑같이 y1-q 해서 한 군데 대입하고 나머지 하나는 y-q 하면 돼. 이게 그냥 r제곱이야. 그래서 접점일 때는 공식화가 가능하다. 접점이 아닐 땐 찾아라. 이렇게 그냥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접하게 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접선을 찾을 거거든. 근데 주어진 점이 접점이라면 그땐 공식화하자. 접점이 아닐 때만 둘 중에 하나 이용하자.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위치 관계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원이 하나가 그려지고 이렇게 관통하겠죠? L과 이제 원 O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위치 관계 하나씩 또 적어볼까요?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아니, 이건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다른 위치 관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점이 몇 개죠? 맞아요. 교점이 두 개. 그 다음에 관계식을 쓴다라면 f에 x, y가 g에 x, y랑 같을 때 이때의 판별식이 그렇죠.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내려가는 이 거리가 d죠. 반지름의 길이는 좀 더 연장한 이 길이가 될 거지? 이게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d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r이 더 큰 관계가 되겠죠. 네 가지가 같은 위치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자,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 지금 선생님이 그림 하나씩 그릴 때마다 계속 문제 유형 얘기하고 있지. 나올 수 있는 것들. 여기서도 있어. 여기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자, 뭘 구하라고 시킬 거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요 도형 뭐라고 부르죠? 저기요. 노란 거. 현이죠? 현.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오케이? 현의 길이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 네.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여기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여기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반지름 문제 주어질 거고 중심거리 t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요 현의 길이 하나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만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사실 중3 때 우리가 이미 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09쪽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322쪽에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쫙 설명한 거거든요. 문제들 보면서 중간중간에 뺄 거면 좀 빼면서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필수 유형 13번 311쪽 보세요. 311쪽. 그럼 필수 유형 13번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거죠. 서로들은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지금 세 가지 관계 딱 설명하고 그거 나오지? 맞죠? 뭐 하면 돼? 이거요? 그냥 두 개 같다고 해서 판별식 써버리면 제일 빠르겠죠. 혹은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비교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1, 2번에 대한 얘기겠지. 노란과 초록. 얘는 그냥 현상,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에다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있는 빨간과 보라색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뭘로 쓰든 상관없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예제 14번.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구하시오. 이게 뭐야? 딱 마지막 세 번째 위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얘기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영역 쓰면 된다. 자, 그 다음 필수 유형 15번은 점 3,2에서 원에 그은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이게 딱 뭐니? 원 밖의 점에서 그린 거지. 맞죠? 접점이 아닌 거잖아, p가. 그러면 우리 이때 선분 pt의 길이 구하려면 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빠르겠지?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이 그냥 이렇게 하나 있구나. 밖에 한 점 p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접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접점이 t구나. 그럼 원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구나. 나 이 길이 반지름으로 알고 이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알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응용으로 문제 풀어버리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6번.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랬지?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필수예제 17번 갑니다. 자, 원에 접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원의 접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랑 평행하대. 다시 말하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지. 그럼 우리는 직선의 관계식 뭘로 만들면 될까?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2죠. 그럼 2x 플러스 k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럼 얘가 누구랑?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는 게 2인가 지금 문제에서? 얘네 둘 사이 연립해서 문제 풀어버려도 되겠죠. 혹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랑 같다고 해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직접 찾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필수예제 18번. 원 위의 점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결국 2,1이라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암산되죠. 뭐라고 쓸 거야? 여기서요? 바로 공식 이용하면 되잖아요. 관계식 나왔고 위에 점 나왔잖아. 바로 그냥 2x 플러스 y는 5구나. 와, 그냥 그렇게요. 그렇게 찾으라고 일부러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증명해주고. 확인됩니까? 그렇게 그냥 찾아버리시라는 얘기죠. 끝이네. 발전예제 19번. 점 마이너스 2,4에서 원의 그은 접선을 찾으래요. 이게 딱 뭐야? 원 밖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간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요. 기울기 먼저 부르니까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뭐야? 마이너스 2,4지. 그럼 그냥 관계식 m에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라고 관계식 만들면 되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 지금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죠? 그러면 이 접선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2가 되게 만드는 n값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럼 접선은 몇 개가 나올까? 외부에 한 점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잖아. 네. 밖의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하게 되겠구나. n값이 둘로 나오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했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다 얘기했어. 내용이 많아. 진짜 많거든? 기억해야 된다. 영상 좀 돌려봐라. 쳐놀지 마시고요. 알겠죠? 근데 오늘 좀 단어 선택이 조금 셌는데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바꿀 생각은 없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공부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294쪽에서 시작을 해서 313, 아니다, 한참 가네. 오늘 숙제 많다, 야. 오늘 숙제가 318쪽까지 갈 거거든요. 294부터 318. 근데 중간에 2번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 2번. 2번이 어디야? 304쪽부터 308쪽.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중간에 껴있잖아. 다 패스. 예제랑 유제만 할 거야.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리고 갈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체크돼요? 뭐 숙제 많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